늘솜입니다. 아름다운 나의 별 세 번째 꽃 색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노란 국화꽃 옆에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꽃을 색칠할까 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국화 계열이고 색감도 비슷하게 색칠할 거라 굳이 색칠 영상으로 하지 않고 이 꽃은 이 노란 꽃 다시 2번 정도로 해서 빠른 색칠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란꽃 색칠 영상을 찍고 나서, 사실 영상 2번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나머지 잎을 색칠을 해보는데 영 색감 등등이 조금 마음에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영상에서 색을 고르고 색칠한 거라 크게 바꾸진 않고 그냥 안쪽만 조금 더 음영을 줘서 색칠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미를 색칠해 볼 건데요. 장미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접하는 꽃이죠. 그래서 색칠을 잘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여기 보면 한 송이는 약간 이제 봉우리 져 있는 거고요. 한 송이는 활짝 펼쳐져 있는 꽃인데요. 제가 설명 영상으로는 이 펼쳐져 있는 꽃을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색부터 골라볼게요. 자, 색을 쭉 보면 아주 빨간 장미를 색칠할 거면 217번이나 223번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빨갛지 않은 장미를 색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127번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127번. 이게 기준이 되는 빨강이 될 거고요. 음영을 넣을 가장 진한 색으로 225번을 갖고 와볼까요?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이게 225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저번에 국화꽃 고를 때 너무 차이가 안 나게 골라서. 225번. 네, 이제 밝은 색도 하나 갖고 와야겠죠? 밝은 색은 사실 124번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이긴 한데요. 124번을 일단 데리고 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두 차이가 많이 안 나긴 하죠. 이거는 124번 요거는 겉꽃잎 색으로 같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124번을 데리고 오고 조금 더 연한 130번. 이 130번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130번. 이렇게 빨간색만 써도 사실 장미 한 가지 정도는 뭐 크게 거슬릴 건 없겠지만, 여기다가도 여기 사용됐던 노랑을 살짝 한번 넣어줘 볼게요. 마찬가지로 꽃잎 끝부분 정도에 살짝씩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노랑을 아주 노랑이면 또 너무 튈 수도 있거든요. 102번이나 107번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102번, 이 정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게 지금 색이 강렬하니까 약간 더 노란 106번? 106번? 106번이 굉장히 개나리 노란색이죠.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데리고 와서 제가 올려보고 색은 확실하게 결정을 할게요. 다음은 뒷면을 색칠할 색상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많이 변할 필요는 없고 이 124번 부분에 들어갈 색상을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또 색이 탁해지면 꽃 색감 자체가 또 안 이뻐질 수가 있거든요. 131번을 데리고 와서 기존에 127번을 칠하고 132번으로 살짝 변형을 주면, 색감의 느낌만 좀 변형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해볼게요. 이게 131번. 일단은 이 정도로 갖고 올까요? 본격적으로 색칠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미꽃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조금 넓어서 이렇게 색 메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가장 먼저 우리가 메인으로 생각했던 127번을 먼저 색칠해도 좋고요. 어두운 쪽에 225번을 살짝 깔고 시작해도 좋아요. 색연필이 일단은 올려진 상태에서 그 다음 색을 겹쳤을 때 물론 진한 색은 상관없이 잘 올라가져요. 그렇지만은 연한 색의 경우는 색이 일단 한번 올려진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색을 올려도 색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색이 올라가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한색을 먼저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한색을 올리는 기법을 더 선호를 해요. 색연필에서는. 그래서 저는 225원을 먼저 쓸게요. 225원을 먼저 쓰기는 하지만 나중에 색칠을 하고 나서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주셔도 좋거든요. 요 꽃잎 색칠해 볼게요. 그럼 요 꽃잎을 이제 살짝 관찰을 해보면 지금 요렇게가 꽃잎 끝이죠. 꽃잎 끝이고 요 부분이 요 꽃이 요렇게 와서 겹쳐져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꽃잎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이 뒷부분인데 뒤집어져 있는 거고요. 요렇게가 꽃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 꽃 겉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곳을 찾아라 그러면 겹친 부분을 제가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뒤집어진 꽃잎 밑이나 이렇게 꽃잎이 겹쳐진 여기 이런 부분들이 어두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 장, 두 장, 세 장, 바탕에 한 장, 여기에 한 장, 여기에 한 장. 그래서 이 부분이 세 장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다 라고 그냥 공식처럼, 다 그렇진 않지만 공식처럼 일단 기억을 하고 요 가장 어두운 부분에 내가 음영을 주겠다고 생각한 색은 절대로 너무 넓게 색칠하면 안 돼요. 딱 조금만 우리가 그림자가 살짝 나온다 뭐 그런 느낌으로만 아주 얇게만 색칠해 주세요. 딱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기준으로 골라놓은 127번 127번이 몽땅이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 쓸게요. 이제 요 장미꽃잎을 마저 색칠할 건데요. 장미꽃잎이 이렇게 넓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 감각으로 내 느낌으로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등분을 딱 해서 1번, 2번, 3번 색을 쭉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3등분을 해서 1번, 2번, 3번 이게 가장 진한 거, 가장 연한 거예요. 근데 요 3등분이 똑같이 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색감이 진한 장미를 하고 싶어 그러면 1번을 조금 더 늘리고요. 3번을 줄이고 내가 좀 더 밝은 꽃을 원한다 싶으면 1번을 줄이고 3번을 좀 더 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3등분의 느낌을 내 감각으로 조금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당히 그래서 저는 한 두 번째 색을 한 5분의 3 정도로 한번 색칠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이 꽃잎 한 장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아무것도 겹치지 않은 라인 부분이잖아요. 이 꽃잎 한 장으로 봤을 때 이 꽃잎 한 장 위에 이렇게 꽃이 올려져 있고 여기도 겹쳐져 있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무것도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끝부분 중에 노란색을 올릴 거예요. 같은 곳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색을 올려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다른 색을 올리기 좋은 자리 올렸을 때 예쁘게 보일 만한 자리 이렇게. 지금 여기 부분은 굉장히 좁기도 하고 위쪽에도 꽃잎이 있고 아래쪽에도 꽃잎이 있으니까 그냥 좀 더 어두운 색으로 거짐 채워주고요. 여기까지 쭉 여기서 지금 5분의 4까지 색칠을 해갈 건데요. 색칠이 되는 동안에 제가 또 떠들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색감을 딱 정하지 않고 꽃별로 지금 색을 다르게 색칠을 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 페이지를 한 톤으로 색칠을 하고 싶다. 뭐 빨간 계열이면 빨간 계열, 파란 계열이면 파란 계열. 나는 그렇게 계열을 정해놓고 한 가지 톤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색연필을 딱 열어서 내가 빨간 계열 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 계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핑크색, 주황색, 뭐 빨간색 이런 색들 다 꺼내 가지고 그 색들을 번갈아 가면서 칠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어두운 음영 부분은 보라색 같은 거 넣어줘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으로 색칠한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꼭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쓰기보다는 한 톤을 정해서 전체를 한번 색칠해봐도 재밌어요. 예전에 인스타에서 누가 이렇게 연필로만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색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연필로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색칠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곧 도전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얇게 펴주는데요. 어찌됐건 꽃 색칠도 좀 자기 감각이에요. 지금 꽃잎이 이렇게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라데이션 가면 되게 부드러운 꽃잎이 되겠지만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 진하게 색칠해주면 또 음영이 살아나거든요. 꽃잎이 그냥 딱 이렇게 예쁘게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꼬글꼬글 돼 있잖아요. 손으로 하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에는 좀 더 진하게 해주면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진한색 부분은 들어가 보이는 거고 밝은 부분은 나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음영을 이렇게 잡아주면 꽃잎이 좀 더 물결치는 듯한 그렇게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좀 이상하네. 약간 이렇게 뭐 흩날리는 듯한, 아니 흩날리는 건 아니고 훨씬 자유로운 듯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도안상. 그래서 사실 꽃 색칠할 때는 그 작가님의 스케치를 잘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여기를 꼬그려졌을까? 꽃잎이 물론 꼬그려져 있기도 하겠지만 이게 그늘이 지니까 꼬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림을 보고 직접 그렸더라면 이게 왜 꼬그려져 있는지,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은지 바로 알겠지만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작가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럼 작가도 분명히 보면서 그걸 관찰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까지 어려우면 그냥 내 맘대로 칠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저는 꽃에서 이렇게 관찰이, 그러니까 꽃에는 그런 느낌들이 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집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면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꽃칠할 때처럼 그렇게 색칠하면 돼요. 그렇지만 안 돼요. 그래서 각기 사람들은 다 잘하는 분야가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채워봤는데요. 이쯤에서 세 번째 밝은 색을 쓸 건데 제가 아까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골라놨는데 얼핏 봐도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요게 130번이죠. 130번입니다. 130번을 이제 130번을 어디까지 채우냐면요. 내가 꽃잎 끝에 노란색 깔는 것만 빼고 다. 그걸 다 채운다고 해서 또 이것도 막 빡빡하지 말고 항상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채워가면서 이렇게 노랑을 꽃잎 끝에만 아주 살짝 남겨도 되지만 또 약간 넓게 남겨줘도 되거든요. 특히나 이 꽃잎이 지금 좀 넓은 편이니까 여기 좀 더 넓게 노랑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 사실 진짜 꽃 색칠은 감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이거를 설명 영상을 찍어야지 하는데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제 느낌대로, 느낌 가는 대로, 여기는 좀 맑게 해볼까? 그냥 여기는 좀 더 어둡게 해볼까? 여기다가 이런 색 넣으면 괜찮으려나? 그렇게 해서 색칠을 하게 하고, 또 어쩔 때는 저도 그 색칠을 해놓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우고 다시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한데 예전에는 그 페이지 색칠하다가 그 페이지가 망하잖아요. 이렇게도 색칠해보고 저렇게도 색칠해봤는데도 마음에가 안 들어. 근데 지워서 다시 색칠했는데 그것도 마음에가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이 색 저 색 복합적으로 돼서 그 페이지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을 때가 와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색을 다시 사는 적도 있어요.
그 페이지를 완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렇게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좀 적당히 합의를 봐요. 아니, 뭐 어쩌자고 그렇게까지? 그래서 지금은 좀 합의를 보는 편이에요. 그냥, 그래, 이 정도 하자. 아니면 그냥 그 페이지를 표기를 하고, 그냥 다른 페이지를 다시, 어차피 한 권 다 색칠 못 하는데, 하면서, 물론 첫 번째 고른 페이지가 가장 색칠하고 싶고 마음에 드는 페이지이긴 해도, 어떡하겠어요, 망쳤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포기하고 아예 다른 페이지를 색칠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해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라데이션을 해서 되게 은은하게 남겨뒀고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약간 라인 태가 나게끔 색칠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을 너무 노란 거 말고 일단은 제가 102번 아까 남겨놓은데 여기를 노랑을 살짝 올리고 여기랑 제가 여기 끝부분도 살짝 남겼거든요. 여기랑 여기. 세 군데나 남겼냐고요? 그것도 자유예요. 어려우니까 나는 한 곳만 포인트 잡겠다 하면 한 곳만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좀 여러 군데 하고 싶다 하면 하시고 되고.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너무 빨강, 노랑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잎에는 아예 안 올리기도 하고, 어떤 잎에는 뭐 조금만 올리기도 하고, 이 정도. 근데 지금 어두운 쪽 부분이 좀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225번은 마지막에 전체로 봐서 좀 어두운 것을 더 올려주기에 놔두고 두 번째 썼던 127번으로 조금만 더 채워볼게요. 좀 더 약한 부분은 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색칠을 할 때에는 한 번에 그냥 진한 데는 진하게 이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조금씩 부드럽게 색칠을 해주면서 점점 진하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을 다시 올렸을 때에는 반드시 다 그 다음에 사용했던 색을 순서대로 올려주면서 그런 경계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펴주는 게 좀 색칠이 깔끔해 보이고 예쁘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진한 부분은 조금 더. 근데도 색칠하고 나서 또 내가 좀 이렇게 좀 거칠게 됐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붉은색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흰색을 써버리면 아주 핑크톤으로 가버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블렌딩 펜슬을 갖고 와서 좀 거칠게 색칠된 부분을, 제가 블렌딩 펜슬을 쓰지 않던 시절에 어떤 분이 블렌딩 펜슬을 해가지고 봐보세요, 블렌딩 펜슬 한 부분이랑 안 한 부분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막 이러는데 어디가 별 차이 없구만, 굳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그 티가 덜 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막상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 덜 된 게. 한 장 한 장 있을 때, 조금씩 있을 때는 모르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칠게 색칠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펴주면 꽃잎 한 장이 색칠이 됐죠. 지우개를 들고, 지우개나 이런 거 쓸 때도 닦다 보면 지우개에 색연필이 묻어 있어가지고 딱 지웠을 때 오히려 그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으면 또 안 지워져요. 그래서 지우개도 쓰기 전에 항상 끝에 이렇게 묻은 거를 조금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삐져나간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저도 색칠하다 보면 이렇게 삐져나가는데, 와, 진짜 성격인지 엄청 깔끔하게 색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깔끔하게 색칠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빠르게 돌려보면 막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천천히 칠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이렇게 빨리 들으면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빨라지니까. 근데 이렇게 드는 이유가
색연필 심이 이렇게 처음에 깎았을 때 되게 뾰족하게 깎았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칠하면 이 밑부분이 갈리면 이게 이제 돌리는 거야. 각진 부분으로 이렇게. 근데 색칠하다 보면 이 색칠 되면서 아 이게 달아졌구나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좁깃하게 칠해졌다가 지금 점점 넓게 칠해지잖아요. 그럼 얘를 딱 돌려. 그래서 각진 부분을 만들어서 다시 좁깃하게 색칠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돌리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려도 안 되는 한계가 와요. 그만큼 이제 끝에가 뭉툭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깎아야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자꾸 색연필 이렇게 들리는 모습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지난번 영상에는 자막으로 제가 적어두긴 했는데 이게 자막을 또 그렇게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연필이 닳았을 경우에 방향을 바꾸려고 이렇게 든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해서 한 입을 색칠해 봤고요. 요 겉에 있는 거 요거 한 번 더 색칠해 볼게요. 자, 요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꽃이 겹쳐져 있고 여기도 겹쳐져 있고 요것도 뒤집어져 있고 여기 부분만 지금 아무것도 안 겹쳐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노란색으로 색칠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어둡잖아요. 어두운 중에서도 가장 좁은 부분이 제일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상으로 보이죠? 여기 싹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가 가장 어두우니까 또 어두운 색. 이 가장 어두운 곳을 찾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꽃 색칠을 좋아하니까 꽃에서는 이런 게 잘 보이는데 풍경이나 이런 데 가면 도대체 어디가 어두운 곳이야? 좀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맞진 않지만 좁은 부분? 이런 부분이 그냥 어둡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여기도 이걸 똑같이 다 어둡게 칠하면 또 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어두운 거. 여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 칠하지 말고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갔잖아요. 그럼 들어간 부분이 좀 더 어둡다 그냥 느낌으로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살짝. 그리고 가장 좁깃한 부분이죠. 여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르고 나서 색칠을 하고 나서 끊기지 않게 다음 색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살짝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그런데도 살짝 이렇게 가볍게 펴주고 그 다음에 127번이었죠 아까 들고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을 해 볼게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세 번째 꽃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혼자서 막 이렇게 떠들면서 하고 있긴 하는데 이런 영상을 찍는 그 룰 있잖아요.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자꾸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혼자 라이브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할 거리를 책체에 집중을 하고 계속 이제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드릴까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도 약간 뭔가 이렇게 뭔가 얘기할 거리를 뒤진다고 해야 되나? 어두운 부분 먼저 살짝 체크를 해주고 여기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밝게 이렇게 색칠을 할 때 이렇게 빗금을 쳐서 색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꽃처럼 부드럽게 펼쳐지는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색칠을 많이 해요. 동글동글하게 색칠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느낌으로 색칠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색칠하면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끊는 사선 느낌이 이 그림에도 살짝 보여요. 그래서 뭐 가구나 나무 이런 걸 칠할 때는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 색칠해도 뻗어나가는 느낌이나 가구처럼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하면 좋지만 부드러운 표현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동글동글 색칠하는 게 훨씬 예쁘게 색칠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빗금치듯이 색칠하지 않고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채워가면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비듯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여기 노란 부분 채워줄 거 남겨주고 안쪽이 점점 밝아지게끔 지금 여기 진한색 부분하고 경계가 심하니까 이쪽 부분은 좀 더 눌러서 좀 더 진하게 해주고 갈수록 힘을 빼서 점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여기도 좀 더 풀어주고 저는 딱 경계진 색칠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부드럽게 채우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듯이 이렇게 색칠해주고 맨 안쪽에 있잖아요. 좀 밝은 색을 이제 색을 바꿔서 130번이에요. 130번을 채우고 이 노란색 채울 부분만 남기고 130번을 채워볼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 꽃잎하고 여기하고 살짝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밝게 남겨놓은 것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지만 다시 127번으로 살짝만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거의 선만 있다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고 자, 맨 끝에를 다시 102번으로 이렇게 채워볼게요. 이제 102번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 아래쪽에 조금 더 색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102번으로 했을 때 좀 덜 보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아까 또 우리가 106번도 골라놨잖아요. 그래서 106번으로 이렇게. 색연필은 개수가 많아지는 만큼 색은 다채로워지겠지만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계속 색연필을 이제 바꿔서 색칠을 해줘야 되니까 저도 이제 색을 딱 정해놓고 색칠할 때는 딱 그 색만 쓰니까 조금 단조로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술 전공자분들도 색을 굉장히 잘 섞어 쓰는데 저는 아니 색연필 색깔 개수가 120개 150개 이렇게 되는데 회사별로 또 색깔이 틀린데 그 합치면 270개씩도 되는데 굳이 색깔을 애써 섞어서 그런 주의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게 같은 거여도 또 120색이어도 또 섞으면 또 색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섞어 쓰는 매력이 있구나 라고 요즘 들어 좀 더 느끼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도 또 좀 편하게 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색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색칠하고 나서 또 이 부분만 좀 진하고 이 부분이 되게 좀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또 어두운 색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깔아도 막상 다음 색을 또 올려보면 이미 색연필이 한번 올라간 곳에는 색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색칠을 올려줄 때 꼼꼼하게 잘 올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역시나 좀 덜 부드럽게 보이는 부분은 블렌딩 펜슬로 살짝 이렇게 풀어주면 좀 더 보들보들한 꽃잎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미꽃 요 한 송이를 봤을 때 바깥쪽 장미꽃이 좀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장미꽃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진한 색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130번, 124번 빼고 127번과 225번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장미꽃이 점점 안으로 갈수록 진해지겠죠.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칠해 보면, 좁으니까 이게 영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맨 안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가장 저희가 진하게 골라놓은 225번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다음에 127번으로만 색칠을 하는 거죠. 밝은 색은 빼고 이렇게 해서 안쪽에 꽃잎이 가장 어둡게, 만약에 전체를 다 색칠하고 나서 안쪽을 그렇게 색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이 좀 더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안 난다, 그러면 225번보다 더 진한 색, 사실은 제가 초보분들한테는 검정색 쓰는 걸 조금 주의를 시키는데요. 깜장색을 잘 쓰면은 참 음영이 정말 또렷하게 잘 표현이 되지만, 잘못 쓰다가 시커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검정색을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찌됐건 빨강이 점점 진하시면 검붉은까지 또는 갈색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갈색 계열에서 조금 어두운 색을 갖고 와서 이런 라인 부분만 조금씩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직 완성이 덜 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진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빠른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아, 눈썹님이 올렸구나 안 올렸구나 이걸 살짝 보시면서 색칠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꽃잎도 바깥쪽까지 지금 막 삐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닦아주고 또 겉잎까지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닦으면은 또 안에가 잘못하다 지워지기도 하니까 그거를 보시고, 혹시 지워진 부분은 색연필을 다시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고, 여기 뒤집어진 거 색칠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124번과 130번, 127번 이렇게 골라놨는데, 이거 외에 겉잎을 할 색을 아까 131번을 여기 골라놨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겉잎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131번만 쓰게 되면 안쪽에 조금 진한 느낌이 겉잎에서는 안 날 수도 있거든요. 127번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같이 써볼 건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겉잎에는 127번과 131번과 130번보다는 더 밝은 색이 필요하거든요. 130번을 연하게 칠하면 그 생각보다 표시가 많이 안 나요. 밝은 느낌이.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거 뭐? 1호지텐. 혹시 1호지텐이 없으신 분들은 뭐 마카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색연필을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서 1호지텐에서 가장 밝은 쪽에 있는 색들 중에서 사실 1호지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색도 되게 연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VP2나 VP1 같은 경우 너무 연해서 거의 흰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P11번을 데리고 와볼게요. 많이들 안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마카롱이나 이런 걸 쓸 걸 그랬나 봐요. 이로지템 말고. 다음 거 색칠할 때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게 VP1이고 이게 VP2고 이게 P2거든요. 그냥 VP1을 씁시다. 가장 밝은. 그래서 이거 1호지텐 VP1 색깔입니다. 요거를 하나 더 데리고 와서 겉잎에는 요렇게 세 개를 써보도록 할게요. 헷갈리니까 살짝 분리를 해놓고요. 겉잎 할 때도 노랑을 섞으셔도 돼요. 먼저 127번을 쓰는데 지금 꽃잎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127번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인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게 여기 부분을 해볼게요. 딱 이 바깥쪽 있죠. 바깥 이 꽃 끝에 라인만 이렇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아주 조금만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끝에만. 그리고 아무리 라인을 잡았어도 당연히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살짝만 펴주세요. 너무 선 위로 딱 뚜렷하지 않게. 그러니까 선을 긋고 그 선에서 그라데이션을 바로 연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131번으로 하고, 131번으로 거짐 다 색칠한다 생각하고 진짜 꽃잎 끝부분에 한 0.1mm 정도만 남기고 그라데이션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VP1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좁은 부분이긴 하지만 또 그라데이션이 되죠. 자, 이쪽에 한 번 더 해볼게요. 꽃잎 거의 라인 끝쪽. 사실 꽃이 이렇게 겹쳐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꽃잎을 좀 더 밝게 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는 아주 거의 라인 정도로만 이렇게 선만 남긴다 생각하고 꿔주고 살짝 그라데이션 방향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넓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넓은 부분으로 모인 듯한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최대한 제 설명한 느낌을 말로 열심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댓글 남겨줘 보세요. 제가 더 어떻게 더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안 되면. 역시나 두 번째 색으로 내가 가장 끝 밝게 남기고 싶은 부분만 살짝 이렇게 남기고 마지막 VP1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다 VP1을 색칠했을 때는 그래도 핑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흰색 올려졌나 싶을 정도로 색이 좀 많이 안 보이긴 하죠. 근데 이 정도 갭 차이가 나야 색칠이 예뻐 보여요. 너무 갭 차이가 없어도 색칠이 그렇게 안 예뻐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끝에 우리가 VP1으로 이렇게 핑크를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이 끝부분이 전체적으로 색칠하고 났을 때 오히려 덜 보이기도 하고 좀 안 예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흰색으로 끝부분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줘도 좋아요. 이렇게 더 끝부분이 더 탁 튀게 이렇게 흰색으로 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꽃잎 사이사이에 이렇게 노랑을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핑크를 올려준 부분에다가 노랑을 올려도 괜찮아요. 부분.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색칠을 완전히 다 마무리하고 나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다가 제가 많이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꽃잎 끝이지만 한쪽은 좀 더 하얗게 빛이 날 거고 한쪽은 조금 더 노랗게 빛이 날 거예요. 그런 이런 부분들이 한 송이 꽃으로 모였을 때는 훨씬 더 예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요 겉잎 하나만 더 색칠을 해 볼게요. 127번으로 이 끝을 거의 라인 잡듯이만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그래서 꽃잎을 하나 칠할 때 이거를 뭐 여기 칠하고 겉잎 칠하고 여기 칠하고 겉잎 칠하고 안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다 칠하고 전체적으로 겉잎을 칠하고 전체적으로 음영을 주고 그러는 게 전체적인 느낌이 좋아요. 한 입 한 입 칠하다 보면 나중에 완성했을 때 또 살짝 분리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칠할 때 안쪽 잎 싹 칠하고 또 한 번 칠할 때 겉잎도 싹 칠하고 그런 다음에 좀 음영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넣어주고 또 포인트 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넣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색칠하면 아마 전체적인 느낌이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질 거예요. 두 번째도 이렇게 색을 올려주고, 톤 차이가 되게 미미한 것 같아도 막상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V표현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아래 색이 깔려 있음에도 위에가 많이 안 밝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흰색으로 요 딱 밝았으면 하는 그 부분만, 많이 하지 말고 거기 부분만 살짝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확실하게 그 부분이 탁 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꽃봉오리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꽃잎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색칠하면 좋겠지만, 꽃봉오리나 내지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둥실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넓은 부분이 가운데예요. 가운데가 가장 밝은 부분이에요. 바깥쪽은 좀 어둡게, 가운데로 점점 밝게.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더 튀어나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지금 약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좀 더 밝게 나오게 색칠을 해주면, 요것도 꽃잎이 약간 이렇게 동시랗게 돼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나의 별 세 번째 꽃 장미를 색칠해 봤습니다. 역시나 나머지 완성은 빠른 영상으로 올려드리고요. 다음 꽃 색칠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저는 지금까지 늘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